우리가 전 세계 어디에 있든 공통된 순간에 약속을 할 수 있는 건 전 세계 표준이 되는 시간이 있기 때문인데요. 차세대 통신, 자율주행까지 표준 시간의 활용도가 높아지면서 1초를 정확하게 측정하는 첨단 기술이 국가 경쟁력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의 시간은 어떻게 측정되고 있을까요? 오늘 과학의 달인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허명선 시간표준그룹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오늘 주제가 시간인데요. 그러고 보니 표준 시간은 누가 어떻게 정하는지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자,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은 이제 여러 단위를 결정하는 곳인데 그 중에서 지금 시간 표준 그룹이 우리 표준시를 결정하는 곳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모든 측정의 기본 단위는 크게 7개가 있습니다. 길이, 질량, 온도, 전류, 시간, 광도, 물질량 이렇게 있는데요. 네. 표준과학연구원 시간표준그룹은 그중에 하나인 시간 단위를 정확하게 측정해서 유지하고 대한민국 표준시를 생성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또 원자시계 개발 관련 연구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우리의 시간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좀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듣기로는 전 세계가 지금 공통으로 사용하는 시간의 기준을 정하기 위해서 세계협정시라는 걸 정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 시간 단위가 앞서 설명드린 7개 단위랑 다른 점이 하나 있는데요. 이게 다시 시작한다고 다시 회복되지 않거든요. 예를 들면 시계 배터리가 다 돼서 교환을 한다고 해도 원래 시각으로 다시 돌아오지는 않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전 세계가 공통의 시간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이 세계 협정시 UTC라는 걸 정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표준과학연구원을 비롯해서 세계 협정시에 참여하는 시간 센터들이 매일 이제 시계를 보면서 시간이 잘 흘러가고 있는지 확인하고 있는데요. 네. 그렇게 각 나라가 알아서 시간을 잘 유지하고 있다가 매달 말일에 지금까지 유지해온 시간을 프랑스에 있는 도량 형국에 보냅니다. 이 국제 도량 형국에는 이제 저희들 외에 여러 국가에서 보낸 시간 데이터가 다 합쳐지게 되고요. 이 값에서 평균을 내서 세계 협정시라는 것을 만듭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세계 협정시라는 것은 사실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시각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가중 평균을 통해서 만들어진 시각이기 때문인데요. 네. 그래서 한 달 동안은 실제로 지금이 몇 시인지 사실 정확하게 알 수 없고 따라서 각 나라가 최대한 안정적으로 잘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현재 전 세계에는 약 80여 개의 시간 센터들이 있고 이곳에서 보유하고 있는 약 450여 대의 시계들이 시간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끊어질 염려 없이 유지되고 있는 것이죠. 그렇군요. 그 스마트폰을 새로 사서 그 표준 시간을 정할 때 보면 UTC라고 적혀 있는 걸 제가 본 적이 있는데 네. 그게 바로 그 세계 협정시라는 뜻이었군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시간의 정확성이라는 건 이 세계 협정시와 얼마나 일치하는지를 말하는 건가요? 그렇죠. 네, 그 국제 도량 형국 아까 말씀드린 그곳에서 지난 한 달 동안 각 나라에서 유지한 시간이 세계 협정시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그 결과를 매달 알려주는데요. 네. 이를 통해서 우리 시간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느렸거나 더 빨랐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애초에 사실은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 한 달 동안 최대한 일정 시간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서 앞서가는 주요국들은 표준과학연구원과 같은 표준기관을 두고 정확도 높은 원자시계 개발과 표준시 유지에 힘쓰고 있습니다. 네. 참고로 저희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이 유지하는 시각은 세계 협정시와 약 10나노초, 한 1억 분의 1초 이내에서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1나노초가 10억 분의 1초니까 거의 뭐 오차가 없다고 봐도 되겠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지난 2월 달의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의 경우에 약 2나노초 수준으로 유지를 했고 일본이나 중국, 미국 등 국제 도량형국과 꽤 멀리 떨어져 있는 주요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세계적인 수준이라는 건데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 기술로 정밀한 시계도 만들어야 할 것 같은데 조금 전에 그 원자시계라는 것도 개발하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조금 더 그렇습니다. 자세히 말씀해 주시죠. 네, 우선은 제가 매일 수시로 확인하는 시계부터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네모난 박스 모양의 기계는 초정밀 상용 원자시계라는 것입니다. 시간의 상시 유지를 위해서 사용하는 제품이고요. 네. 잔고장이 거의 없고 상시 동작이 가능하기 때문에 쓰는데 하지만 정확한 초와는 거리가 멀 수 있어서 다른 시계도 함께 보면서 시간을 측정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그 초를 결정하는 데 주로 기여하는 시계들은 세슘이라는 원자를 기반으로 하는 시계입니다. 세슘 원자가 1초에 91억 9,263만 1,770번 진동하는 것을 진동수로 사용을 해서 1초로 정의하고 있고요. 이를 이용해서 제작된 원자시계 중 가장 높은 정밀도를 보이는 원자시계가 세슘 분수시계입니다. 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 분수라는 말은 글자 그대로 원자를 분수처럼 쏘아 올리는 방식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고요. 네. 앞에서 언급한 상용 원자시계가 실제 초를 잘 만들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기준 역할을 합니다. 최근에는 세션보다 주파수가 1만 배가량 높은 광주파수, 곧 우리 눈에 보이는 빛의 주파수 진동수를 가진 원자를 이용해서 원자 시계를 제작하고 있고요. 주파수가 높아질수록 정확한 시계를 만들 수 있거든요. 예. 마치 자의 눈금이 세밀해질수록 정확한 길이를 잴 수 있는 것과 같은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말씀하신 것 중에 가장 정확하게 시간을 측정하는 시계의 성능은 지금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네, 그 현재 정확도가 높은 시계 중 일부는 하루에 1피코초, 그러니까 1조분의 1초 이하의 정확도를 가지고 있고요. 네. 이를 다시 환산하면 1초 틀리는데 약 10억 년 이상이 걸립니다. 예. 최근에 개발되는 광주파수 시계의 경우에 세슘 주파수보다 1만 배 이상 주파수가 높으니까 훨씬 정확하게 시간의 변화를 측정하고 있고요. 광주파수 시계는 세슘 분수 시계보다 10배가량 현재 정확하고요. 1초 틀리는데 약 20억 년이 걸립니다. 예. 그리고 앞으로 한 100배 정확한 시계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도 연구진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상상도 하기 어려울 만큼 짧은 시간에 이제 그 세계 각국이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다라는 건데요. 자, 그런데 이렇게 개발하신 시계 덕분에 최근 우리나라가 세계 협정시 생성 국가로 선정됐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네.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네, 아주 자랑스러운 결과인데요.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미국,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까지 총 5개의 국가가 세계 협정 시 생성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네. 시간 단위는 모든 단위의 정확도에 영향을 주는 단위이기 때문에 이를 정확하게 구현할 수 있는 나라는 그만큼 측정 기술에 있어서 선두에 있는 나라라고 할 수 있고요. 네. 현재 이 초의 정의가 2030년경에 세슘 원자시계가 아닌 광주파수 시계를 기반으로 다시 정의될 예정인데 예. 주요 국으로서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이 이바지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 하나 일찍이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이신 아서 레너드 숄로 교수님이 주파수가 아니면 측정하지 말라 뭐 이런 말씀까지 하신 적이 있는데요. 네. 다시 말해서 뭐든 가장 정확하게 측정하려면 시간이나 주파수 단위로 바꿔서 측정을 해야 하고요. 정확한 원자시계를 보유한 나라일수록 정확한 측정이 가능한 나라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 시간 측정 기술이 정말 중요하다고 느껴지는 게 요즘 같은 지금과 같은 정보화 시대에서는 1초만 틀려도 이게 엄청난 대란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가장 쉬운 예로 현재 우리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내비게이션 시스템은 우주에 떠 있는 이 항법 위성에서 오는 시각 신호를 이용하고 있거든요. 네. 빛의 속도로 움직이는 전파가 우리에게 도달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을 이용해서 거리를 추산을 합니다. 그래서 1초가 아니라 1000분의 1초만 틀려도 서울이 아니라 대구로 갈 수도 있어요. 네. 그리고 2016년 한 1월 27일에 앞에서 언급한 항법 위성에서 보내는 시간이 약 13 마이크로초, 이 100만 분의 1초에 해당한 마이크로초 오차가 나면서 12시간 동안이나 통신 장애가 생긴 적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이 시간이 정말 그 조금의 오차도 없이 이렇게 딱딱 맞아떨어지고 있다라는 게 이제 새롭게 알게 돼서 참 신기한데요. 자, 그런데 앞서 2030년에 초 단위가 재정의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렇게 되면 우리 일상에는 또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네, 그 사실 재정의는 2019년에도 한번 있었습니다. 그때 4개의 단위도 정의가 됐는데 이 단위 재정의의 주된 목적은 이전 단위 체계와의 일관성입니다. 네. 그러니까 재정이 되기 전의 1초와 재정이 된 후의 1초는 같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당장의 일상에 큰 변화는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정확도의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세계 협정 시의 오차가 그만큼 줄어들 것이고요. 네. 또한 정확한 광시계가 널리 보급돼서 위성 항법 시스템에도 적용이 된다면 지금보다 훨씬 정확한 내비게이션 시스템 구현이 가능합니다. 예를 네. 들어서 지금 현재는 주행 중인 차선 정보는 모르거든요. 근데 앞으로는 주행 중인 차선까지도 알 수 있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과학기술에 미치는 파장은 훨씬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100년 동안 이론적으로만 존재했던 중력파가 계측기기의 정밀도가 커지면서 최근에 관측된 거랑 마찬가지로 높은 정확도의 원자 시계를 통해서 암흑물질 검출, 일반 상대성 이론의 검증 같은 오랜 과학계의 수건을 풀 수 있는 도구로 사용될 예정이고요. 예.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도 국가 기준점 정밀 측정에 사용되는 전파 안테나를 이용한 초장기선 전파 간섭계 이런 곳에 원자시계 신호를 사용해서 정밀도를 높이는 연구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제가 그 설명을 듣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갑자기 궁금해진 건데요. 그 우리가 일반적으로 착용하는 손목시계 같은 거 보면 뭐 쿼츠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이름이 붙어 있거든요. 그것도
조금 전에 말씀해주신 어떤 분자라든지 이런 거에 진동수를 기준으로 붙은 이름인 건가요? 네, 그 쿼츠는 진동자의 여러 가지 종류 중에 하나인데요. 아, 네. 그 진동자 중에 그나마 굉장히 정밀한 그리고 어. 안정적인 진동자를 우리가 시계에 사용하고 있는데 문제는 그 시계도 하루에 뭐 주변 환경이나 온도의 변화에 따라서 얼마든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밀한 원자 시계를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원자 시계가 개발이 된다라는 건데 또 갑자기 또 궁금한 게요. 네. 그렇다면 궁극의 시계라고 이제 꿈의 시계라고 불릴 수 있는 절대 오차가 발생하지 않는 시계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어떤 형태인가요, 그건? 그 궁극의 시계라는 게 있으면 좋겠지만 사실은 그거는 이제 우리 사람의 영역은 아닌 것 같지만 아, 네. 네, 우리가 현재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가장 정확하게 개발된 시계의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약 100억 년의 1초 정도 틀리는 수준이고요. 예. 그거는 비율을 들자면 우주의 나이가 한 130억 년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주가 탄생했을 때 딱 켰을 때 지금까지 딱 1초 틀리는 시계인 거죠. 아. 그게 어떻게 보면 지금의 궁극의 시계에 해당한다. 아. 네. 하지만 과학은 끝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음. 앞으로 뭐 그보다 훨씬 더 정확한 시계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자, 또 지금 그룹장님께서는 사실 제가 듣기로는 물리학도시라고 네. 들었는데 네, 네. 시간에 관한 연구를 하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네, 그 원래 저희 전공인 이제 물리학 중에서도 이제 원자의 성질을 이용하는 그 원자를 이용한 분광학을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이 원자 분광학 분야가 발전하게 된 그 시작이 바로 원자 시계 개발이었어요. 아. 네. 이 분야에 또 최첨단을 달리는 기술도 이제 원자 시계고요. 그래서 저도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전공 지식을 사용을 해서 이 최첨단의 과학에 기여를 하고 싶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단순히 실험실에 머무는 과학이 아니라 이 대한민국 표준시를 생성을 해서 실제 삶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이 굉장히 좋았고요. 그래서 표준과학연구원에서 원자시계 개발 관련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네. 자, 오늘 시간과 시계에 대해서 굉장히 신기하고 재미있는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요. 앞으로의 연구 개발 목표를 끝으로 좀 들려주시죠. 네, 그래서 현재 개발 중인 광시계의 정확도를 더 높여서 한 100억 년의 1초, 아까 말씀드린 그 정도 수준까지 개발을 하고 또 세계 협정시 생성에 주도적으로 기여를 하고 네. 그리고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데 기여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진행될 한국형 위성항법 시스템에도 우리의 원자시계 기술이 들어갈 예정이라서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연구 개발도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네. 네. 뭐 우리나라의 시간 측정 기술은 지금도 이미 뭐 세계적인 수준이라고 하니까 충분히 자부심을 가져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허명선 시간표준그룹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